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초록빛 자연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곳.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곳. 전원을 꿈꾸는 도시인들의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 희귀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교육, 체험, 건강을 키울 수 있는 에듀팜. 경기도 광주 태촌식물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또 나무에 붙어 자라는 고사리 목부작이라고 하는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목부작품이라고 나무에서 식물이 붙어 자랄 수가 있어요. 돌에도 붙어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나무에도 붙어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어떤 식물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우리 식물을 이쁘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길러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바구니 이렇게 봉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재료 바구니를 꺼내 보시면 제가 재료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동그란 받침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오늘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식물 넉줄고사리라고 하는 식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부작이니까 나무 토막을 하나 준비를 해 놓았어요. 이렇게 나무 토막을 하나 준비를 해 놓았고요. 자, 요거 우리 상추 아줌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이끼 전문 용어로는 수태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수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요. 또 철사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버섯 친구들 밤샘은 버섯돌이라고 합니다. 버섯돌이 친구들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낚싯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료들을 다 꺼내 보았는데요. 자, 넉줄고사리 목부작이라는 이름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넉줄고사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넉줄고사리. 네, 넉줄고사리라는 식물인데요. 우리 고사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사리 하면 우리 어머니나 이렇게 반찬 만들어줄 때 간혹 또 제사 지낼 때 이럴 때 간혹 이렇게 반찬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넉줄고사리는 우리 먹는 용보다는 이렇게 기르면서 우리 관상용, 그죠? 우리 이렇게 키워서 기르는 그런 용으로 준비를 한 것인데요. 자,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줄고사리는요, 공기정화 효과를 아주 탁월한 그런 식물이에요. 공기정화 효과가. 우리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밝혀낸 얘기인데요. 이 고사리들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라고 우리 새집 증후군 물질이 있어요. 새집 증후군을 많이 일으키면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우리 친구들 안 좋죠. 그런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환경 호르몬들을 우리 잡아주고 제거해주는 역할로 아주 탁월한 식물이 이 넉줄고사리예요. 고사리. 우리 먹기만 해봤죠? 이렇게 한번 길러보는 것도 우리 실내에 음이온 식물로, 그래서 공기정화 효과도 아주 좋고 또 이렇게 푸르름이 있으니까 실내에서 아주 멋지게 한번 길러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실내에서 아주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요 고사리는 우리가 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도 한번 직접 길러보면서 키워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자, 목부작이라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에 붙어 자라는 식물, 이런 식물들은 어떤 역할로 해서 나무에 붙어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뭔가 막 나오고 있는 넉줄고사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얘는 뭘까요? 얘는 줄기일까요? 뿌리일까요? 틀렸어요. 얘는 줄기예요, 줄기.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은 뿌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는 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이 막 이렇게 털이 막 나 있는 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돌이나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넉줄이라는 애가 넉줄고사리의 넉줄이라는 뜻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넉줄 이렇게 넌출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넉줄고사리의 넉줄이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돌이나 나무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자라는 식물들을 따라해 볼까요? 착생식물. 따라해 보세요. 착생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착생식물은 돌이나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식물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무에다가 붙이는 목부 작품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신기하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나무 토막, 요 나무 토막을 한번 보시면 나무 토막에 이렇게 팜쌤이 몇 개의 못을 이렇게 해놨어요. 못이 하나, 둘, 셋, 네 개. 못이 4개 정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이 있는 쪽이 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만들 때 이용해서 우리가 고정 작업을 할 거예요. 붙이는 작업을. 그래서 못이 위로 갈 수 있게, 못이 붙어 있는 쪽이 위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넉줄고사리를 한번 먼저 꺼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재료들은 바깥에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안에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넉줄고사리를 꺼낼 때는 먼저 이렇게 쪼물락 이렇게 쪼물락 이렇게 화분을 분리시켜 주는 거죠. 식물하고 이렇게 뿌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쪼물락 이렇게 하면서 꺼내시면 잘 꺼내질 겁니다. 이렇게 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요 흙 속 안에 있다는 거죠. 얘는 줄기였다는 게 증명이 되죠. 얘는 줄기, 기어다니는 줄기. 그래서 포복경이라고도 해요. 포복경, 줄기경자거든요. 기어다니는 줄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뿌리를, 제가 가위를 준비 안 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가위를 깜빡했네요. 자, 가위가 있으셔야 돼. 오늘도 가위를 좀 준비해 놓으시고, 자, 가위를 가지고 이 흙을 좀 줄여줄 거예요. 그래야 얘가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너무 커지겠죠. 그리고 작품이 멋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좀 더 작품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식물을 조금 좀 아플 거겠지만 이 식물을 이렇게 과감하게 좀 잘라줄 거예요. 이 흙 부분만 줄여주시면 될 거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흙을 이렇게 털어서 뿌리가 전부 다 망가지기보다는 이렇게 두부를 자른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오히려 식물이 덜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아까 처음에 있던 최초의 흙보다 약 반 정도 줄인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에 있는 줄기는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 잘라주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약 반 정도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 말라있는 잎사귀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흙은 다 제거가 되어서 팜쌤이 그릇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흙은 제거가 되었고요. 이제 뭘 준비하냐면, 수태라고 하는 우리 이끼, 그죠? 이끼, 요거를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끼를 꺼내실 때는 이렇게 뒤에 꼬리가 달려 있을 거예요.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당기면 풀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이끼를 한번 전부 다 바닥에다가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끼를 다 부어 주시고요. 혹시 이물질들이 있으면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끼가 오늘
우리 토피아리처럼 이끼를 이용해서 얘를 감싸줄 거예요. 얘를 감싸주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우리 목부 작품으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이끼는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자, 이끼는 잘 만져보시면 약간 촉촉하게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끼 속에는 공기층도 있겠지만 물도 먹고 있고 스폰지처럼 물을 주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끼를 일단 준비를 잘 펼쳐 놓으시고, 자,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손이 작은 친구들은 더 어려울 수 있고, 자, 이렇게 이끼를 한쪽 손에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한쪽 손에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넋줄 고사리 이렇게 그대로 살짝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 손에도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서 이끼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합쳐주면, 자, 이렇게 공처럼 뭉칠 수가 있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흙이 거의 다 감춰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흙이 거의 다 감춰지도록. 위쪽에는 아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흙이 거의 다 감춰지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끼 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끼를 이용해서 흙을 거의 다 감춰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흙을 동그랗게 뭉쳐주시고요. 이렇게. 자, 야구공처럼 이렇게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어느 정도만 잘 살짝 모아주시면 이끼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시고, 자, 낚싯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싯줄을 일단 한 1m 정도 꺼내서 1m 정도 넉넉하게 풀어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자, 1m 정도 풀어 주시고, 자, 5cm 정도만 이렇게 꺼내서 잡아 주세요. 자, 이렇게 꺼내 잡았고, 이렇게 한 손에는 이끼 볼, 한 손에는 낚싯줄. 그래서 낚싯줄로 우리가 감아 줄 거거든요. 낚싯줄로 잘 감아서 이끼 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낚싯줄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반대쪽 이제 엄지손가락에다 딱 잡으면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천천히 한 바퀴만 천천히 돌려주시고, 조금 단단하게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조금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또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팜샘이 대각선으로 한 2바퀴씩 돌리면서 약간 이렇게, 그러면 이끼가 고정이 되고 낚싯줄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볼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고사리 잎사귀 쪽으로 낚싯줄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고사리 잎사귀 쪽으로 낚싯줄이 가면 잘못하면 엉켜버리거든요. 엉켜버리면 이게 풀어내는 게 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팜샘이 이렇게 고사리 잎사귀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2바퀴 정도씩만 돌려주시고 이렇게 틀어주시면, 자, 점점 좀 단단하게 묶으셔야 돼요. 좀 단단하게 고사리 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0바퀴, 그죠? 한 30바퀴 정도가 돌아갈 거예요. 같이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요리조리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고정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동그란 공 모양으로 이렇게 고사리 볼을 만드실 수가 있죠. 자, 제가 한 20바퀴 정도 돌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풀리지 않고 이 정도로 고정이 돼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가위를 잘라줬을 때도 그대로 뭐 묶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고정이 어느 정도는 돼서 이렇게 고사리 동그란 볼이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뭘 하냐면 이제 나무 토막을 준비하시면 돼요. 나무 토막을 이 위에 앉혀 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고사리 볼을 이 위에다가 목부 작품, 그죠?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대로. 이 눌러주는 이유는 밑에 나무 토막에 조금 찰싹 붙어주라는 의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벌써 모양이 어느 정도, 목부 작품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팜쌤이 지금은 이렇게 나무 토막을 준비해 주었지만, 이제 요번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다음에는 산에 가서 이렇게 멋진 이렇게 궤목 아십니까? 멋지게 이렇게 막 구부러진 궤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궤목에다가 이런 작품을 붙이면 훨씬 더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는데, 처음엔 이렇게 판판한 데다가 붙이셔야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판한 데 한번 붙여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멋진 궤목에다가 붙이시면 훨씬 더 작품성이 있는 그런 작품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철사 하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철사, 녹색 철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아까 못이 위로 가게 제가 준비를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못에다가 이제 이 철사를 이용해서 식물을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식물이 어디에서 잘 자라려면 고정이 돼야 됩니다. 화분에서도 막 흔들흔들 심어져 있으면 식물이 이게 자기 자리가 아닌 거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아니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식물은 항상 화분에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딱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철사를 준비한 겁니다. 자, 철사로 일단 못 하나를 고정해 줄 거예요. 자, 한 5cm 정도 길게 좀 뺀 철사를 옆에 못 하나에다가 갖다 대시고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못을 하나 두 바퀴 돌렸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딱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이 넉줄 고사리의 잎사귀 사이사이를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잎사귀는 다치지 않도록 가운데를 잘 가로질러 보세요. 가운데를 가로질릅니다.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반대쪽에 보면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반대쪽에 못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못이 4개 십자로 돼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묶어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약간 밑으로 누르면서 철사로 아까와 똑같이 못에다가 두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시면 벌써 고정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죠? 약간 움직여도 잘 안 떨어질 정도. 근데 하나 가지고는 조금 고정이 완성이 안 되죠. 자, 일단 가위로 한번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약간 빼딱한 것 같지만 팜쌤은 일부러 빼딱한 게 더 이게 약간 좀 비스듬한 것이 더 작품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하나를 했고요. 두 번째 철사 또 하나, 역시 이번에는 아까 거하고 다르게 십자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철사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철사에 두 바퀴를 돌리시고요. 두 바퀴를 돌리시고, 자, 반대쪽으로 십자로 이번에는 가운데 또 다시 이렇게 파헤치셔서 가로질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넘어와서, 자,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쪽에 넘어와서, 자, 이때 줄기는 일단 그냥 두셔도 돼요. 다치지 않도록만 이렇게 펼쳐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살짝 누르면서, 밑으로 누르시는 게 중요해요. 누르면서 못에다가 이렇게 두 바퀴 돌려주시면, 네, 이제 고정이 어느 정도 돼서 또 가위로 적당히 잘라주시면, 자, 이렇게 고사리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봤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고사리 목부작의 고정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손질을 좀 해야 되겠죠.
철사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조금 바짝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제 철사는 약간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바짝 잘라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도 철사 잘라주시고 철사 끄트머리 튀어나온 것들만 잘라주시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 철사를 왜 하는 것이냐? 철사는 이 고정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사리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넋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계속 늘어져서 붙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다 붙게 되면 그때는 철사가 필요 없겠죠. 자기가 스스로 다 붙었으니까 그때 철사는 잘라주시고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밤샘은 뭐 그렇게 뭐 안 잘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기에 뭐 철사가 잘 보이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주지 않고도 그냥 길러봤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것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기르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자, 요렇게 어느 정도 됐으면 자, 이제 요 나무 토막과 이끼볼이 잘 붙었어요. 그런데 요 틈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죠.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받침이 있을 거예요. 받침, 나눠드린 받침을 이렇게 밑에다 놓고 앉혀보시고 자, 이끼 쪼가리를 조금 잡아서 옆에다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이따 아까 낚싯줄이 떨어져서 주워 올리고요. 자, 낚싯줄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낚싯줄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자, 이끼를 조금 이렇게 보면 나무 토막과 이끼 볼 사이가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살짝 갖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주고 낚싯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 5cm 정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한 바퀴만 일단 옆으로 이번엔 옆으로 돌립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일단 첫 번째 이끼가 하나 고정이 됐고요. 자, 조금 단단하게 묶어가면서 역시 조금씩 이끼를 좀 부자연스러운 곳에다가 붙이면서 계속 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끼 쪼가리를 이렇게 조금씩 떼서 좀 틈이 좀 보이는 곳에다가 메꿔주시면 이끼를 자연스럽게 붙여가면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를 계속 돌려가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붙이다 보면 자, 한 바퀴가 다 잘 붙겠죠.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돌립니다. 붙여가면서 돌리면 이 밑에 자연스럽게 나무 토막과 이끼 볼이 자연스럽게 붙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몇 바퀴 한 10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끼가 나무 토막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못도 어느 정도 가려졌고요. 조금 넉넉하게 가위로 잘라보도록 하고요. 자, 어느 정도 이끼가 잘 붙었는데요. 자, 이제 이걸 좀 옆으로 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못이 하나 있을 겁니다. 못이 보이는 자리에다가 요 낚싯줄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제가 낚싯줄을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 자기가 묶기 좋은 자리에다가 낚싯줄을 묶어 주셔야 낚싯줄이 더 이상 풀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낚싯줄을 항상 묶을 때는 2번 정도 묶어 주셔야 고정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낚싯줄이 미끄럽기 때문에 낚싯줄은 2번 정도 잘 묶어 주시면 고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2번 정도 묶어서 이렇게 넋주고사리를 잘라줬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목부 작품은 거의 완성이 됐지만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낚싯줄이나 이렇게 철사는 자르지 않고 이끼를 살살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이발을 해주는 거죠. 낚싯줄은 자르지 않고 이끼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오늘 넉줄고사리 복부 작품을 거의 완성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침에다 놓으시면, 자, 넉줄고사리를 어느 정도 목부작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 버섯돌이 남아있죠? 우리 버섯 2마리 버섯이 남아있어요. 버섯 2개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인테리어로 쭉 찔러서 꽂아주시기만 해도, 버섯이 위에서 나오고, 이렇게만 해도 멋진 목부 작품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부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지금 기어나가는 넉줄고사리 넉줄이 있어요. 이 넉줄이 좀 있다가 잘 키우시게 되면 이렇게 붙어서 점점 들러붙어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기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줄고사리를 오늘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촉촉했을 거예요. 이끼가 물을 어느 정도 먹고 있지만 안에 흙은 아직 물을 많이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집에 있는 욕실로, 화장실로 가시거나 욕실로 가시면 세수대에다가 물을 받아주세요. 세수대에 물을 받아주시고 세수대에다가 이걸 꺼내서 이대로 이렇게 누워서 담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겠죠. 세수대에 물에 잠기면 물을 얘가 흡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끼 속으로 흙까지 다 물을 먹어서, 대신에 흙은 떨어지지 않겠죠? 이끼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흙은 나오지 않고요.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약 한 5분에서 10분만 담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주기는 다 끝났고요. 꺼내서 세수대에서 꺼내서 이렇게 그대로 앉혀 놓으시면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뒤에 원하는 장소에 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고사리는 우리 보통 어디에서 많이 자라죠? 그늘에서 많이 자라요. 산속에 그늘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실내에 그늘진 곳에, 그죠? 그런 곳에서도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 잘 키워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형광등 불빛 밑에서도 괜찮고요. 햇빛 쪽에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햇빛 쪽에서는 좀 더 짱짱하게 깔깔하게 자라고요. 그늘 쪽에서는 약간 잎이 커지면서 좀 늘어지면서 자랄 수 있어요. 이 실내에서 어느 곳에서나 잘 키울 수 있는데, 간혹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넉줄고사리에 넉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넉줄이 옛날에는 아주 좋은 약재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우리 임금님이 산에 이렇게 우리 신하들을 데리고 막 천렵을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막 말을 타고 천렵을 가죠. 막 천렵을 가는데 산에 막 오르다가 갑자기 말이 놀래가지고, 그죠? 임금님이 확 넘어지셨어요. 임금이 넘어지셨는데 탁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신 거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쫓아오죠? 어이가 얼른 달려가잖아요. 어이가, 의사가, 그죠? 의사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임금님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서 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없는데 갑자기 둘러보니까 뭐가 보여요? 넉줄고사리가 보인 거죠. 넉줄고사리에 이 넉줄 있잖아요. 이게 골세보라고 옛날에 한약재로 많이 쓰였던 뼈를 붙이는 그런 골세보, 그죠? 뼈골자에다가 부서질 쇠자, 부서진 뼈를 붙인다, 보호한다는 뜻으로 골세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세보. 골세보가 이게 아주 좋은, 몸에 좋은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뼈도 붙여주지만 또 때로는 또 정력제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길르셔서 많이 길러서 드시지는 마시고 관상용으로 길러주시되, 이런 뜻도 있다. 우리 산에서 약재로 많이 캐서 썼었던 그런 재료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자, 고사리는 꽃을 피우나요? 안 피우나요?
고사리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번식을 하죠? 고사리가 지금은 젊은 가지기 때문에, 젊은 잎이기 때문에 뒤쪽에 뭔가 없지만은 나이가 있는 잎사귀를 보시면 뒤쪽에 요 잎 뒷면에 막 벌레같이 뭐가 다닥다닥 붙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홀씨죠. 홀씨. 우리 홀씨 번식을 하는 식물 중에 고사리가 홀씨 번식을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홀씨가 막 생기면서 나중에 이게 퍼져나가서 번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홀씨가 생기면 우리 홀씨가 고사리는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식이 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지. 벌레다 하고 자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길러보시고, 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넉줄 고사리도 상당히 푸르르면서도 우리 작품성 있게 멋지게 잘 만들 수가 있었고, 음이온 효과가 뛰어난 공기정화 식물이니까 많이 기르시고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난 체험을 하면서 또 멋진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고, 때로는 산에 가서도 또 이렇게 좋은 나무 괴목이 생긴다면 그런 데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고사리, 넉줄 고사리 목부 작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생생한 교육 현장. 건강과 휴식, 교육과 쇼핑, 진정한 힐링을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명소 태촌식물원.